허정구라는 언론인이 계십니다. 존경할 만한 언론인이십니다. 중앙일보에서 근무하셨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근무하셨습니다. 봤더니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논설위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쓰신 많은 이제 좋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뵀을 때 이런 글들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남겨주신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의문사 당한 선거 민주주의입니다. 이 글은 제가 이런 헌사를 바친 일이 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글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영화가 5월 1일 30여 개 유튜브에서 일제히 공개됐다. 이거를 통해서 보신 거죠. 이 영화의 메시지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부정선거다. 또 선거 결과는 투표자의 손이 아니라 개표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또 선거 심판을 맡은 대법원은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를 깡그리 무시한 채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선거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된다는 오래된 믿음과 선거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통념의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도발을 감행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선거 민주주의는 의문사 당했고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을 대놓고 비호했다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등장하고 제가 나레이션을 맡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래요? 대한민국의 선거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된다. 이게 오래된 믿음이죠. 또 선거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이 둘 다 헌법기관이에요.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 이런 건 또 통념이에요. 이런 통념과 오래된 믿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의 선거 민주주의는 의문사 당했고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을 대놓고 비호했다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또 합니까? 이 영화가 거짓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형사 고발이 잇따라야 마땅하다.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당장 영화 제작자 VON이죠. 영화 제작자를 고소 고발해야 하고 검찰은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언론은 부정선거 신봉자들이 또다시 혹세무민한다고 준엄하게 대서특필해야 마땅하다.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온 저 민경욱은 물론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VON, 그 VON의 제작사의 사장인 대표인 김미영, 또 거기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맹주성 교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권오용 변호사, 이런 분들을 몽땅 고소 고발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켰으니까, 훼손했으니까 그에 대한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검찰 마찬가지죠. 이 지금 헌법기관인 두 기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헌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고소고발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도 인지수사를 해서 저희들을 깜빵에 쳐넣어야죠. 또 하나, 언론은 뭐예요? 언론은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을 음모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모론자인데 음모를 쫙 지금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준동하고 있다라고 대서특필을 하라. 그렇게 이 허정구 선배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또 나갑니다. 직접 선거를 치러서 금배지를 단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심장을 향해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화살을 쏜 이 영화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해야 마땅하다. 또한 대선 유세에서 만약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가타부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지역에 있는 정일영, 지금 국회의원이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은 0.39, 0.39, 0.39라는 이상한 숫자가 보여주듯이 잘못된 사전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아프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 정일영 씨는 지금 가증스러운 그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뻔뻔하게 이야기했던 민경욱을 고소고발하고 또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 혹은 투자자 혹은 감독 거기에 나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출연자들 모두에 대해서 벌을 내드려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얘기했어요. 아직도 이 땅에 부정선거를 획책하거나 지금 자기가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꾀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색출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지금 있는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허정구 언론인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당신들을 좀비로 취급한들 별로 억울할 것은 없을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가 의문사를 당해도 다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국민 주권을 보호할 아무런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는 좀비족. 누구를 얘기합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국민 주권을 보호할 아무런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는 좀비다. 지금 의문사 당했어요.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공명선거, 헌법 이 모든 것이 의문사 당했습니다. 의문사 당했다고 당 한 표, 당신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표시하세요. 저를 잡아 넣으세요. 저를 잡아 넣으라고.
저를 잡아 넣으시라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VON의 김명 대표를 잡아 넣으시라고. 아니면 얘기를 하시라고. 이 영화가 옳다. 그동안에 당신들이 음모론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 가만히 들어봤더니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가 의문사 당했었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좀비라고요. 좀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영혼이 없는 좀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는 서막에 불과하다. 제2, 제3의 속편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도 침묵할 것인지 민중 봉기로 번져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해안으로 폐부를 찌르는, 폐부를 쑤시는 칼보다 더 강한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앞을 내다 보셨어요. 이 글을 쓴 것이 5일 전입니다. 닷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5월 1일 노동절 때, 메이데이 때 30개가 넘는 유튜버들의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있었으니까 같은 시각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방영을 한 그 영화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2, 제3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 영화를 보고 찬사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비뚤어진 시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예 보지 않는 분들이 더 나쁜 분들이죠. 안타까운 시각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면 되거든요. 새로운 거 만들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미리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얘기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9월 달에 나옵니다. 정말로 훌륭한 거 나와요. 동요도 들어있고.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만화 영화 그냥 우리 며칠 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만화 영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급의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바타급의 영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수억 원을 들인 그 영화가 나옵니다. 그것 말고 새로운 이번에 거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 그래프 또 부여에서의 그 리셋을 눌러가지고 정진석이 떨어질 게 정진석이 되고 붙을 것으로 돼 있었던 원래 프로그램 돼 있던 박수현이 떨어졌다. 그 사건을 재조명한 것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투자자가 또 있고 투자하는 사람과 또 연락이 됐어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당신들? 민중 봉기가 일어날 텐데 발 두 다리 딱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덮고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이게 그냥 5년 지나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냥 없는 것으로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이 169명, 168명 이렇게 과반수를 차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도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번 선거에서 물론 다음번 선거도 위험합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과반수를 바꾸었어. 과반수를 우리 국민의 힘이 차지했어요. 국회 과반수를 지금의 여당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당신들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여당인데도 이러고 있는데 여당이 아니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게 뒤바뀌면 당신들 무사할 것 같습니까? 북한에서 해킹을 8번을 했다고 국정원이 경고를 하는데도 그거 안 듣겠다고 귀 막고 그러고 있는 노태악 네가 안전할 것 같아? 너 대법관이면 괜찮은 것 같아?
대법관들 중에 50억 원 먹은 자들이 몇 명이나 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조모식이, 권모식이 당신들 돈 안 먹었어? 돈을 안 먹었으면 그 집은 얼마짜리야? 집을 줬다고 그러잖아, 김만배가. 그리고 지금 우리 편에 와가지고 검사들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중앙선관위에 손을 대라. 절대로 영원히 배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50억 주겠다는 50억 클럽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대법관들이 50억 원씩 먹었어. 이 얘기로 나 집어넣어 보라고. 집어넣으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대변인, 전직 국회의원, 전직 KBS 9시 뉴스 앵커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전직이 아니고 이제 현직으로 지금 뭐 영화의 나레이터로 등극했네. 응? 영화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나레이터.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소고발하라고.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안 들어? 북한에서 해킹을 했으니 선거 제도가 위험해졌다고 국정원에서 8번을 경고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두 가지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희들이 해준 적이 없다. 두 번째,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안 받겠다. 첫 번째, 8번을 경고를 했는데 안 했다? 그건 거짓말이지. 이메일도 나왔으니까. 두 번째, 헌법기관이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럴 수가 없다? 이 미친놈들아. 헌법기관이면 총알이 와도 안 맞나? 헌법기관이면 해킹을 당해도 되나? 헌법기관이면 북한인가? 북한이 들어와서 서버를 전부 다 들여다보는 건 괜찮고 헌법기관이니까. 국정원에서 그거 점검을 하면 안 되나? 차라리 북한에서 본 건 괜찮고 국정원은 들어와서 보면은 중립성이 훼손되니까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북한에서는 들여다봐도 괜찮은데 국정원에서 들여다봐서 서버에 남아있는 지난 5년 동안의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나올까봐 그러면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지. 당신들 국정원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보다 세요? 대통령보다 세? 지금 여당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하나가 장제원이야. 장제원이 어디에 있어요? 국회에 있어요.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도 무서워요. 근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니고 장제원은 무슨 위원회에 있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야. 그러면 무서워야지. 국회의원 하나도 무서운데 국회의원이 어디 소속이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무서워야지.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뭐예요? 행정안전위원장이야. 장제원이. 장제원은 대통령하고도 가까워. 여러분, 그런데 장제원이 여론조사 하는 방법을 바꾸자고 법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방법을 바꾸자는 건설적이고 당연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을 냈더니 거기에 쌍수 들고 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선거관리위원회예요. 무서운 게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서운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을 무서워해야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우리가 무섭다는 건 왜냐? 우리들은 헌법상 공무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다음에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 돈이 예산이야.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뺏을 수가 있어요. 못 가게 막을 수가 있어. 너무 많이 갔어. 안 돼. 저 사람 너무 많이 받아. 안 돼. 그 예산 너무 많이 갔어. 안 돼. 우리가 전부 다 영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빵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네 부처가 속한 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여기 GTX B 노선이 여기를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제가 어디를 들어갔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야지 GTX B 노선이 국토위원회 관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회에 많은 사업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걔네들 사업비가 있고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내가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챙겨준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리 부딪혀가면서 싸워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제가 여기 있는 GTX B 노선을 관철시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장제원은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국회의원이고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안을 냈는데 누가 거기 손들고선 반대를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무서운 게 없다고요.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 그러니 북한 해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정원. 국정원은 해킹,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8번에 걸쳐서 이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넘어갔다. 너희들의 있는 선관위가 그 해킹 툴이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열어봤어. 열어봤다는 거는 그게 쫙 퍼져가지고 너희 통신망으로 들어갔어. 그러니 이거는 점검을 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벌써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퍼져 있고 위험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를 봤을 수도 있고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를 해킹했을 수도 있고 서버에 뭘 침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난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봤을 수도 있고 다음 선거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가 모여있는 국정원 그 팀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겠다. 그 팀은 그것과 관련한 최고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보안업자들과 빈틈없는 협조를 해요. 예산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거기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모처에 있습니다. 제가 기자일 때도 가서 봤고 국회의원 할 때도 가서 봤어요. 그 엄청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취재도 했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보자 그랬는데 못 보게 했어요. 차라리 북한은 괜찮은데 자기네들 국가안전위원회 이 안기부 국정원이 들어가서 보아서 자기네들이 지난 정권에서 저질렀던 부정선거의 그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지금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와중에 뭘 건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뭐를 지우고 있을지 모른다고.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고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날 자기네들만이 따로 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게 반대해요. 반대하는 게 웃기는 거죠. 북한 편이죠. 또는 선관위 편이에요. 북한, 민주당, 선관위는 같은 편이네. 왜 그럴까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여기서 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 지난번에 제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죽을 뻔했죠. 생존 가능성이 40%밖에 안 됐어요. 죽을 가능성이 60%였습니다. 그때 한 명의 국회의원이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 안부 전화를 한 사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에요.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이번에 선관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결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 당시에는 선거가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입니다. 그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이었죠. 여당 소속의 그 의원은 저에게 천기를 누설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걸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민주당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조금 모자라서 윤석열이 당선됐다라는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까면 안 돼.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국정원이 나서서 이 순간에 이걸 건드린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지난번부터 계속 북한이 해킹했다는 사실, 그때마다 통보를 했다는 사실, 통보를 할 때마다 이것들이 콧방귀 꼈다는 사실, 이거를 땅 하고 강찬호가 쓴 거예요. 중앙일보에 강찬호가 썼다고. 썼는데 게다가 또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한테 경고한 적이 없다. 경고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또 특종을 해요? 특종이 3개가 나왔어요. 하나 강찬호.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점검을 받지 않는다. 저항을 한다. 이런 거고. 조선일보가 2개를 하는데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중앙선관위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메일까지 특종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파만파로 번지는 거지.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콧방귀를 뀌었던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기자회견하고 있어요. 줄줄이 기자회견하고 있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 선관위 나쁜 놈들이다 이러고 있어요. 신의 한 수예요. 따귀를 아무리 때려도 피 안 납니다. 따귀를 아무리 때려도 피 안 나요. 국정원에서 바늘로 폭 쑤셨어. 바늘로 폭 쑤셨어요. 아픈 곳을 딱 쑤셨어. 피가 지금 콜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데 쑤신 게 아니고 요런 데 여기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정맥인데 요게 보면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을 팍 쑤시면은 피가 여기까지 솟아올라요. 동맥이지. 아무리 때려도 피 뭐 한 방울도 안 나요. 여기 아무리 때려도 피 안 나. 근데 그 요만한 바늘로 고기를 정확히 빡 쑤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팍 하고 쏟아오른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대개는 사설은 나중에 나옵니다. 사설은 나중에 나와요. 막 그 발생 기사를 쓰고 난리를 치고 일면에 막 나오고 해설 기사가 나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그 제도 개선이 되고 제도 개선 전에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사설이 정리를 하는 그런 건데 조선일보가 일단 사설 하나 띄웠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TV조선에서 이번에 2개 특종을 했고 서로 이제 기사 경쟁이 들어갔죠. 강찬호가 썼으니까 중앙일보의 강찬호. 중앙일보의 강찬호와 관련된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제가
국제 보고서를 들고 사랑하는 그 강찬호 후배, 이도훈 후배, 두 후배는 이도훈 후배, 강찬호 후배 전부 다 워싱턴 특파원을 같은 시기에 같이 했다는 그 인연이 있습니다. 친한 후배들이에요. 그 두 사람한테 이도훈 후배 아시죠? 이도훈 기자는 서울신문의 정말 훌륭한 기자였죠. 기자를 하고 있는데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가면서 대변인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뒷심이 모자랐어. 그래서 도중 하차했죠. 그러면서 한 명의 훌륭한 언론인이 좀 사라지나 했습니다. 근데 문화일보에서 이도훈 기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필력을 자랑했죠. 필력을 자랑하다가 우리 윤 대통령이 대변인으로 또 모셔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화일보에 있을 때 제가 가서 그 책을 가져가고 이걸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강찬호 기자에게도 그 책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강찬호 기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강찬호 기자가 그랬어요. 형님, 형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못 쓰냐 그랬더니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그거야 당이지. 그렇죠. 국힘당입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런데 그 당에서 형님을 저를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협위원장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에서 펄펄 뛰면서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니까 부정선거를 좀 다뤄달라 하고 언론에 난리를 쳐도 우리가 쓸까 말까인데 아니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형님을 잘라버렸는데 언론이 그걸 어떻게 씁니까? 저쪽에서 써달라고 난리를 쳐도 제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론이 쓸까 말까인데 저쪽에서 없다고 그러는 거 당사자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형 이거 죽어도 못 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이 책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1년여 만에 새로운 그동안에 입을 닫고 있던 언론의 입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웬걸 그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강찬호가 썼어요. 특종이죠. 며칠 전에 또 특종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이낙연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전자투표, 이 핸드폰으로 하는 전자투표에 중복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왔었다. 이걸 썼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다 그 인용을 했었어요. 근데 사라졌어. 그 특종이 있었고 조금 있다가 다른 특종이 또 나온 거예요. 특종이 나왔는데 중앙일보가 나온 거를 TV조선에서 서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특종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 종이 조선일보가 사설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왜 이러냐. 중립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립은 무슨 중립이냐. 항상 그 좌표는 왼쪽에 민주당을 위해서 부정한 심판, 불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무슨 중립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점검, 서버 점검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썼어요. 이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싸움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저희 국토부는 11일 목요일
과천 종합청사 그 정문 앞에서 11시 반에 국바연 국가 바로 세우기 연합 분들과 함께 이 법무부의 고발장을 접수시킵니다.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고발장을 이제 접수시키는데 국민고발단을 이제 모집합니다. 대대적인 고발단을 모집해서 수천 명의 고발인이 함께 고발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2시부터는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중앙선관위에 가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지금 노태악의 퇴진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들의 싸움, 지금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선거 제도를 잘 지키라는 그런 심부름꾼으로서 중앙선관위에 큰 권능을 주었는데 그 심부름꾼으로서의 이 일을 잘 맡아서 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바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밑둥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왜곡시키고 공산주의에 갖다 바치는 그런 범죄자의 소굴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적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적폐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환골 탈퇴를 촉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선한 싸움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큐멘터리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다큐멘터리의 영화 내용을 보면 많은 그 여러분들이 몰랐던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65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속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Follow the Party와 같이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더니 정말 얘기가 좀 맞는 거야?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아주 재밌는 내용의 만화, 영화, 디즈니급의 애니메이션이 8월이나 9월 중에 이제 나옵니다. 저도 이제 책을 하나 또 쓰고 있고요. 또 허병기 교수님의 놀라운 그 학술 책이 또 나오고 있고 또 공병호 박사님의 10권의 책 가운데 4권이 지금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 권 한 권씩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책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특별한 방송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십 권입니다. 예, 그 책을 쓴 분이 어떤 분들인지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밤을 새워서 정말 이 사명감을 갖고 쓴 책들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 재미로 쓴 게 아니에요. 돈과 정성, 눈물과 피와 땀으로 3년 동안을 싸워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기심은 없었습니다. 돈을 위한 욕심 이런 거 없었어요.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썩어가고 있다. 몇몇 그 적들에 의해서 망쳐져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일념으로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TV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10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속도가 느리거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지금 이 유튜브 상으로는 이익 창출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 창출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발적인 후원금도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예금주는 민경욱처로 되어 있고요. 신한은행 110-006-953256 예금주는 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6-953256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제 유튜브 채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